자, 안녕하세요. 예, 고생들 하시네요. 지난주에 고생해서 그런가 오늘 많이 빠지셨네. 예. 자,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거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그 문제 하나에는 뭐 정답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3번 같은 경우는 밑에 정답을 지웠어야 되는데 정답이 3번으로 들어갔는데 뭐 감안하고 풀어보셨으면 됐을 거예요. 자, 지상권 들어갑시다. 틀린 것 그랬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관습상의 법정사항권이 성되냐 안 되냐 그 문제인데 요게 이제 보이면 되고요. 성될 수 없고,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지상권 양도할 수 있죠. 물권이니까. 3번은 이제 구분지상권에 대한 얘기고, 4번이 지료 체납 중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다. 자, 양도 전후를 통산해서 2년에 이르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린 얘기가 되죠. 우선 이제 양수인에 대해서만 2년 이상이 대제되겠네요. 4번이 되겠고. 자, 5번은 뭐 큰 문제 없고. 자, 2번 보시면 관습법상 법정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법정사건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러니까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죠, 법정사건을 당연히 취득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지상권 법정사건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2번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해야 지상권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지상권자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이라는 물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토지 소유권 취득한 사람한테도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가 있죠. 근데 등기해야 돼.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얘기가 되죠. 다른 거 큰 문제 없고. 자, 지역권 틀린 것은 그랬는데 토지 일부를 위한 그랬어요. 위한이 보일 때 이 토지는 요역지를 얘기하는 거다. 요역지는 토지 전부야지 일부는 안 되니까 옳은 얘기가 되고. 자, 2번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없고요. 3번 지역권은 종된 권리니까 요역지와 분리해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3번이 되겠어요. 4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그랬는데, 자,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른 거 큰 문제 없고 계속 배웠던 거고. 자, 5번 갑은 자기 소유 X건물 일부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다. 자, 법정갱신됐을 때 기간은 몇 년이다. 틀렸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니은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해서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 신청, 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할 수가 없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경매 들어가서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매각 대금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어요. 니은번 어떤 옳은 얘기고. 그러니까 전세 기간 중 갑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 자, 그럼 대항력이 있으니까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갑이 아니라 병이 부담하겠죠. 틀렸고. 리을번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을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자, 이제 이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데 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전세권은 용익권으로서의 전세권이죠. 그러니까 기간 만료로 끝나면은 용익권으로서의 전세권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병은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옳은 얘기죠. 니은하고 리을 4번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6번 전세권 틀린 거. 1번 당연한 얘기죠.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 범위를 넘을 수가 없고. 자, 전세권이 침해됐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해서도 물권요청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 전세권자는 점유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보호청권도 행사할 수 있겠고요.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 가능하죠. 그럼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자, 4번 이제 또 법정갱신 나왔는데 이거 뭐 너무 쉬운 얘기죠.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이걸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4번이 틀렸어요. 자, 이제 7번 유치권으로 들어가 봅시다. 틀린 것은, 자, 물상대의 우물물 인정되지 않고 해제 특약 가능하고
채무자 이외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고요. 타인 물건이기만 하면 되니까.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 간접 점유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요. 자 5번은 이제 건축자재 매도했다. 건보매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데 있다. 그러니까 5번 틀렸죠. 자 8번 유치권 옳은 것.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할 경우 자 아까도 보셨지만 유치권자는 점유하는데 간접 점유도 가능하죠.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는 안 되니까 여기서는 제3자가 이제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경우 가능하죠.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 1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자 2번은 이제 임차 보증금 건보매 될 수 없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자 3번은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나오면 전에 취득했느냐 후에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고 없고 그 얘기인데 후 했고 자 그러면은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했으니까 그 공사대금 채권자는 경매 개시 기입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는 얘기고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틀렸고. 유치권자는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유치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유치권자는 그 유치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두 가지 경우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없더라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 여기서 유치물은 주택인데 주택의 유치권자가 거주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되니까 이건 적법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가 없죠. 적법하니까. 다만 이제 거주하면서 이득을 얻었으면 부당이득 반환은 해줘야 되겠죠.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 틀렸고. 자 9번 저당권 틀린 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자 제3취득자죠. 매수인 될 수 있고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 부동산에 권한 없이 부합된 물건. 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죠. 그런데 뭐 설정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미친다 안 미친다 아니죠. 설정 전이라도 미친다 해야죠. 2번이 틀렸죠. 다른 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취득한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그러고 자 그 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죠. 자 10번 틀린 것은 그랬는데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채권 그랬네요. 과실이죠. 과실은 항상 미치는 게 아니라 압류 이후에 취득한 거니까 압류 위에 차임채권에도 효력이 미치죠. 옳은 얘기입니다.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놈이 틀린 얘기겠죠. 압류는 뭐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 자 다른 건 큰 문제 없습니다.